네,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해볼 건데,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최근에 좀 증가됐죠.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 금액 자체가 약간 증가했거든요. 그런데 내년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대요. 왜 그런 얘기가 나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래요. 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2020년, 내년이네요. 그때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거예요. 물론 이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. 뭐 4월 달에 나온 건데 이걸 다시 한번 6월 달에 확인시켜 줬으니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?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리과세 소득,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잖아요. 이 소득은 부가제도 개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대요. 그러면 저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 내년에는 부과될 가능성이 꽤 있겠죠. 물론 제가 국민건강보험 전문가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좀 찾아봤죠. 하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. 근데 전문가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.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이 법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 세법에 있는 소득 규정을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명확히 알아야지 이 보험료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잘 모르지만 한번 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. 건강보험료 어떻게 부과되죠? 크게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들한테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. 당연히 피부양자는 여기에 속하는 거고,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지역가입자는요,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요. 보험료 부과 점수에다가 그냥 일정 금액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점수는 어디 나오죠? 이 표에 나와요. 여기 표에 나오고 여기 표에 나와요. 물론 이 점수들을 합산해서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점수에다가 189.7원을 딱 곱하면 그게 건강보험료예요. 매월 나오는. 아주 간단하잖아요. 이 189.7원 언제 바뀌었나요? 아주 최근에 바뀌었죠. 이게 8월 달부터 적용되고 있거든요. 8월 달부터 작년 대비 얼마 증가했죠? 제 계산해보니까 3.5% 정도 증가했더라고요.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만큼 증가했나 모르겠네. 어쨌든 189.7원은 최근에 변동된 거고 최근 9년 동안 이런 식으로 변동해 왔죠. 이렇게 확정된 189.7원,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거든요. 이 기준 금액에다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곱해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예요. 이 부과 점수를 구하려면요.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알면 돼요. 그럼 내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. 이러면 점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심플하죠. 내 소득을 알 수 있다면. 그럼 내 소득이 얼마죠? 내 소득은요.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이게 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구분이거든요. 이 소득을 다 합산한 금액이 내 소득이에요. 그 소득을 기준으로 그 건강보험료, 그 소득표에 가서 찾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져오는 거예요. 그 표를 한번 볼까요? 제가 이 소득을 다 합산해 봤어요.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 소득을 다 합산해 봤는데 연간 280만 원을 초과해요. 요 구간이에요. 그러면은 점수가 168점. 근데 주의할 점 있죠? 저는 지금 소득 점수만 구한 거예요. 재산이랑 자동차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소득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포함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? 기존엔요, 여기 이 소득을 구할 때요, 이자나 배당 소득은
포함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. 왜 그랬죠? 이자나 배당 이 소득을 2천만 원 초과분만 준 거예요.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. 그래서 이 소득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이걸 빼고 이 나머지 소득만 합산해서 소득을 찾았겠죠. 어떤 구간인지를. 근데 2천만 원 이하의 자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들을 포함시켜서 내 소득 금액을 찾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구간이 변동할 수 있겠죠. 당연히. 이 등급별로 점수가 부과되고 있잖아요.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가 문턱 효과거든요. 문턱 효과가 뭐냐면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다가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요 금액에서 8,820만 원에서 100원만 증가하면 이쪽으로 바뀌겠죠. 이게 문턱 효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간 이자 수입이 100원 발생했어요. 100원 발생했을 때 원래는 집계되지 않았잖아요. 2천만 원 이하니까. 근데 그 문턱에 있는 사람들은요. 최소 1,707원 월 금액이에요. 최대 71만 3,650원까지 이 100원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좀 극단적이긴 하죠. 어떤 그 특정 지점에 있는 금액들이니까. 그래도 이게 어떤 기준 금액이냐면 내가 만약에 연간 12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. 1년 동안 소득을 다 더하니까 120만 원인 거예요. 근데 갑자기 121만 100원이 딱 된 거죠.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바뀌겠죠?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분을 계산해 보면 1,707원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이게 건강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. 최대 아주 그 구간이 높은 분들은 한 달에 71만 3,651원이 저 100원 때문에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좀 극단적인 가정이긴 해요. 왜냐하면 어떤 가정을 했죠? 이 끝에 있는 분들을 가정했으니까요. 그럼 끝에 있는 분이 아니라 조금 더 평범한 가정을 해볼게요.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. 연매출액 1억 5천.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연매출액 1억 5천이다. 상당히 영세한 음식점이에요. 연매출 1억 5천의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이익률이 30%인 거예요. 그럼 전 사업소득으로 4,500만 원이 생기겠죠. 저는 집도 자동차도 없어요. 건강보험료 얼마 나오죠? 24만 1,290. 이 정도가 나오겠죠? 98원. 이 정도 나올 거잖아요. 한 달에. 적지 않은 금액이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소득이 요거보다 조금 많은 4,610만 원이잖아요. 이 상태에서 연간 이자 소득이 100원만 증가해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좀 더 평범하게 사업소득이 4,500만 원이에요. 이 4,500만 원인 분들은요. 이자가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. 이자가 100만 원 증가하면 연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월 보험료가 14,607원이 증가해요.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. 연간으로 따지면 17만 5천 원이거든요. 작지 않은 금액이죠. 연간 이자 소득 110만 원이 증가했는데 물론 여기서 원천징수 15.4%도 하죠.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증가하는 보험료가 이만큼이란 거예요. 상당히 큰 금액이죠.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업소득이 뭐 4,500만 원과 4,610만 원이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거예요. 같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금액은 약간만 증가해도 보험료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4,500만 원이면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더 증가해야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. 이 사업소득을 좀 더 다양하게 볼게요. 이 구간에 있는 사업소득 4,610만 원, 4,890만 원 이하 아니면 5,190만 원 이하 이런 구간에 있는 소득을 가진 분들은 이 점수가 각각 부여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동일하게
4,610만 원이란 사업소득을 벌고 있었어요. 근데 이자가 280만 원인 거예요. 280만 1원인 거죠. 그럼 전 구간이 어떻게 되죠? 요 구간이 돼요. 이자 소득이 합산되면서 나의 소득 구간은 이렇게 점프되죠. 한 단계, 두 단계. 그러면 저는 이 연간 280만 원이란 이자 때문에 얼마를 더 건강보험료로 연간 납부해야 되냐면 36만 1984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최대값이니까. 얼마나 큰 거냐면요. 제가 연간으로 280만 원을 이자로 딱 받았어요. 그러면 280만 원을 저한테 다 주나요? 안 주죠. 43만 1200원은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고 나서 저한테 줘요. 그리고 나서 전 이 이자 소득 때문에 이만큼을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연간 280만 원이면 그래도 꽤 큰 돈 아닌가? 맞아요. 작은 돈 아니죠. 이자로 280만 원을 받는다는 건. 이 28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면요. 2%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천만 원을 1년간 예금해야 돼요. 1억 4천만 원. 적지 않은 돈이죠.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. 내가 4,666만 원을 3년 만기 예금에 들어놓잖아요. 3년 뒤에 예금 이자를 딱 받으면 그게 280이거든요. 물론 280 못 받겠죠. 요만큼 띄고 주니까. 그렇게 됐을 때 이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업소득이 4천뿐인 그 음식점 사장님도.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뉴스에서 말하는 이 분리과세 이자 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,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합산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. 이런 금액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작지 않은 금액들이니까 이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